위험하다는 걸 알고 닥칠 거라고 예상도 하지만 무심코 지나쳤다 맞게 되는 위기. 경제에선 이걸 가리켜 회색 코뿔소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질주하는 회색 코뿔소 중 하나가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자, 이 늘어만 가는 가계빚, 그로 인한 후폭풍 대체 어느 정도인지 임승창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 가계부채라는 거는 제가 입사했을 당시 한 20년 전에도 늘 사상 최대이긴 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궁금한 건 지금 같은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아직도 빚을 낼 여력이 되나? 그 부분이거든요. 이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 주택시장을 이끌어왔던 게 30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30대 가운데 집을 팔고 있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빚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빚 부담이 크니까 이제 집을 팔아서라도 이자를 내야겠다. 뭐 이런 건가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가 그만큼 부담스러워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사실 가계부채를 가장 확실하게 잡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거죠. 네. 그래야 이제 빚을 안 낼 테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보면은 어제도 이제 금리를 동결했고 이제 가계부채 관리는 정부가 좀 알아서 해라. 좀 공을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도 좀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개 은행장들을 만났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김주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도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제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이라고 아예 특정을 했네요. 네. 사실 이게 신용도를 나누잖아요. 고신용자, 중신용자, 저신용자. 특히 이 저신용자의 대출이 위험하다고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런 얘기고 네. 신용도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득이 많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런데 이자율은 높으니까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융당국도 도울 테니까 네. 은행도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게 과연 이제 금융권의 위기로까지 이게 번질 것이냐, 가계부채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일단 금융권의 지금 시스템이 과연 안정한가. 근데 지금 은행권들은 사상 최대 이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금융권 위기까지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아직은 그런 위험성은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융 대응은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3년이라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버텨온 분들이잖아요. 그중에 상당수는 빚으로 버텨온 분들인데 사실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시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늘려줘야 된다. 네. 이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책들을 정부가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좀 시간을 줄 테니까 네. 좀 벌어서 갚아라라고 하는 거 같고 또 사정이 좀 괜찮은 분들은 서둘러서 갚아라. 좀 재촉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뭐 다 이번 달부터 면제해 준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나왔죠. 주요 은행 6곳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12월 한 달 동안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IBK 기업은행이 참여하고요.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입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분들 금융권에서는 취약차주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은 올해 초부터 이미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었거든요. 이걸 1년 더 연장을 해서 2025년 초까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1%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네. 원금의 보통. 그런데 빌린 돈의 액수가 클수록 부담이기 때문에 이거 안 받을 테니까 갚을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갚아라. 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가계부채 그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한 1,800조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 네, 이 가계부채가 3분기 말 기준으로 1,759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액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 건 분명합니다. 이제 그런데 규모가 사실 늘어난다고 뭐 무조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경제 규모가 맞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 가계부채 사상 최대, 최근 관련 통계가 나올 때마다 항상 뒤에 붙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는 실제 규모보다는 우리나라 GDP와 비교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 부채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기 때문인데요.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바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계부채가 증가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 절대 액수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만일 지금 수준에서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정책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국제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2%거든요. 2분기와 비교해 보면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이 조사 대상 61개 나라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네. 평균이 61.7%니까 평균과 비교해도 굉장히 높죠. 보통 GDP 대비 한 몇 퍼센트 수준이어야 부채가 이 정도면 괜찮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80에서 90% 정도를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100%가 넘기 때문에 빚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등은 이미 오래전에 켜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은도 그래서 절대 액수보다는 이 비율을 떨어뜨리는데 통화정책의 중요한 목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개인의 그 부채 건전성을 확인하려면 GDP 대비보다는 가계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정부 통계, 국가 통계로는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별 은행들,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하면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가계 신용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 덩어리만 볼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늘었고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그 돈을 사용했는지 이거를 봐야 그 부채의 어떤 질적인 그런 건전성 여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일단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이 부분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아직은 파악하기는 네. 쉽지 않거든요. 개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59조 원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이 가운데 약 60%, 1,000조 원을 넘거든요.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오랜 기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규모 자체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런데도 계속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증가액이 5조 8천억 원,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85%를 차지했거든요. 이 주담대 평균 금리도 4%를 넘은 상황인데도 이래서 특히 최근에 집값 방향성에 대한 분석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빚의 압박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여쭈면 이제 미국에서는 뭐 내년 5월쯤을 금리 인하 시기로 예상을 한다는데 우리는 언제쯤 내릴까요?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통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가거든요. 어제 한은 총재가 언급한 부분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예상보다 올해 예상하고 가는 것보다는 물가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5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달에 있을 그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그게 하나의 좀 분수령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임승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